스페셜 1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들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확실히 요즘 시장 분위기가 오후장 들어가면 다시 한번 좀 올랐던 스타 종목들의 상승세가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 평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7월의 핵심 코스닥과 PC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저번에도 이 코스닥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를 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발표될 물가지표까지 함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전략 알려주시죠. 네, 어제부터 이제 코스닥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이 사실은 위치적으로도 좀 올라야 될 포인트인데 상당히 조금 아직 코스닥 수급이 저조한 측면은 사실 뭐 기대감도 있고 우려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뭐 어제 좀 떴습니다. 생각보다는 떴는데 오늘 뭐 시장 자체는 그냥 좀 쏘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대감들이나 눈높이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이 길도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PC에 대한 뭐 걱정, 근심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PC가 그렇게 큰 역할로는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시장의 가이드먼스 내 범주 내 오차 범위 0.1 정도로만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면 크게 뭐 역할로는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지금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매크로 항상 뭐 단타를 하든 뭐 무엇을 하든 투자를 하든 탑 전략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계속 삐걱거리고 있었고요. 네, 상업용 부동산은 뭐 계속 삐걱거리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나마 이제 그 고정금리, 모기지 30년 이런 부분들이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신규 주택자들이나 고금리에 그 대출 받으신 미국 시민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뭐 그들도 이제 싸게 좀 임대를 내놓고 있으니까 문제될 게 크게 없는데 이자 비용이 좀 부담스럽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의 주택 경기가 조금 사그라드는 그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네,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이 부분도. 그리고 어찌됐건 그 늘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을 움직이는 쪽이 여러분들 그 상위 1%인데요. 상위 1%가 거의 그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조금 적은데 굉장히 미국 주식의 상위 1%의 50%대 하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50%의 전략인데 지금 개인들이 그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카드론 같은 경우를 봐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물론 저와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구원들 중에. 단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서둘러질 것 같은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7월에 만약에 할 것 같지는 않은데 7월에 한다고 금리를 하면 저희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고요. 결국은 이 PC 결과 발표에 따라서 연준의 의중이 7월 달에 좀 반영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7월에 큰 스탠스 움직임을 줄 수가 없습니다.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변화의 기조를 주기가 좀 힘들죠. 그죠? 7월에 막 흔들어 놓고 8월에 바꾼다. 이러기는 좀 어려우니까 7월에 그냥 중립적인 스탠스, 기존의 어떤 반복적인 어조 이런 상태로만 갈 것 같은데 PC가 정말로 큰 뭐 가이던스 범주 내에 플러스 마이너스 0.1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로 간다든지 정말 아래로 크게 간다든지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가 완벽하게 좀 틀려지겠죠. 그러면 변동성 국면이 초래되다 보니까 7월도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올해 전반기를 지나온 걸 보게 되면 뭐 매크로 변수 큰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굉장히 못됐었죠. 뭐 말들을 좀 책임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였는데 이 통화 정책 변화가 4월부터 있었거든요. 네. 어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그래서 4월이 정말 안 좋았죠. 시장 자체가. 원래 4월까지 좋고 5월에 셀인매인데 지금 4월에 안 좋고 5월에 올랐는데 주가는 사실은 다른 것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성장주는 그렇게 체감지수가 좋지 않았고 6월 지금 바톤 넘겨받았는데 6월에 이벤트가 가장 많죠. 여러분들. 많았는데 소리 소문 없었고 그나마 반도체 쪽은 저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이후에 좀 잘 반응을 해줬고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잘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체크하셨겠지만 YOY 보니까 뭐 80%대 상승도 있고요. 잘 나왔는데 눈높이는 확실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정통 어쨌든 디램 업체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눈높이는 확실히 높은 것 같고요. 단지 목표가는 많이 상향 조치가 됐는데 이제 전망치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으면서 시간에서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반도체 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리긴 드릴 텐데 이게 과연 정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망 매물인가? 28일 금요일을 앞둔 PC 관망세에 따른 그냥 갭 조정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지대가 126불에서 130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목표가는 뭐 165불도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건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강조 부분, 그리고 정통 레거시가 이제 고정 가격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 초기 현상이다. 이런 언급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로 넘어와 봐서 하나 더 보시죠. 일단 이거는 선물 차트 모습입니다. 기술적 반등 이후에 지금 5일선에서 위아래 방향성 테스트를 좀 하고 있고 어제 달러 인덱스가 약간 조금 장대 양봉 뿜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보합권에서 음봉 움직임. 요게 지금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고 연동 관계는 깨진 형태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뭐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뭐 단기든 뭐든 채권 쪽들이 10년물 뭐 30년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위기 상황 쪽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0년물은. 어제는 좀 올랐습니다. 4.3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하시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정리를 해드렸지만 환율 부분이 오늘도 뭐 그렇게 나이스하다. 지금 이제 시간에서 조금 움직이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나이스하다까지는 좀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1389원입니다. 뭐 이런 올랐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넘어가고 연동관계에 계속 파괴 현상이 좀 일어나고 오늘 중국 종이나 홍콩 항생지수도 힘이 좀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국내로 넘어왔는데 의외로 두들겨 맞지는 않았어요. 크게. 네. 시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빠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크게 밀리나 그리고 지수가 많이 빠지나 사실은 조금 더 빠져줬으면 좋겠거든요. 아직도 2730선까지 이왕지사 조정 줄 거 좀 밀어주면 좋겠는데 지금 요 모양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아요. 이거 비교 분석을 딱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위에 박스권 상단의 선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요 상단 쪽에서 계속 지지를 받게 되면 다시 2800선 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될 거예요. 일단 지수 자체는 그 속도가 좀 대신 빠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코스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3거래일 동안에 차트 좀 확대해 드릴게요. 이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게 시간이 좀 바쁜데 3거래일 동안에 여러분들 코스닥들이 어쨌든 양봉으로 장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어제도 그랬고 어제 여러분들 반도체 상당히 좋았죠. 지금 이럴 때 그 흐름이 어떠냐 중소형단들 종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윗골이 달리고 마이너스로 어찌됐건 전환하게 되면 중소형단들이 바로 빠져요. 아직도 그 단타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확실히 지수 돌파가 안 되고 조금 피로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도 물론 저조하긴 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RSI 기준으로도 38이라서 별로 부담감이 없어요. 코스피하고 좀 틀리죠. 네. 코스피가 RSI 기준으로 70까지 육박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올해 1월 2일 정도였거든요. 거의 한 67, 68대였으니까 상승 동력은 좀 남아있는데 코스피는 조금 더 조정을 주는 게 좋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유리한데 투신과 매기가 오지 않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어제도 이제 이런 언급을 드렸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와줄 것이냐. 7월 달에 이제 실적 시즌으로 가고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던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예요. 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반도체로만 또 수급 쏠림이 대형주로만 막 가버리게 되면 중소형단들은 굉장히 또 그냥 뭐 뉴스플로우 이런 거에 그냥 슈팅막 나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는 거의 단타 형태가 좀 도드라지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수가 대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변곡을 넘어서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900선까지 욕심을 당장 내겠습니까? 그죠? 시장이 뭐 우리의 희망상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좀 인간적인 게 부탁하면 안 되는데 한 870선 정도까지는 한 30포인트 정도는 좀 올라줘야지 그래도 중소형단에서 시세가 좀 뽑아지고 하지 뭐 3% 먹고 5% 먹고 빠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포지션 매매나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할 거예요. 단타 쪽이나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괜찮죠. 오늘 치고 빠지고. 근데 이제 단타나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서운해지려면, 죄송합니다. 오늘 팔았는데 내일 갑자기 팍 올라가는 요런 모양새. 요렇게 연출되게 되면 조금 이제, 희비가 엇갈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정하셔야 되는데, 코스닥의 위치적으로는요, 830선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네, 뭐, 요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830선이 완벽하게 좀 무너지고, 뭐 양대 지수가 차라리 한꺼번에 조정받고, 가면 살아는 괜찮은데, 830선이 좀 무너지면 800선 지지력 테스트를 할 공산이 좀 높아요. 그러면 코스피 쪽은 계속 막 가버리고, 뭐 코스닥은 800선까지 내려가고 이런 현상의 딱 중심부에 있다.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지금 제 상황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어정쩡한 스탠스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모아서 매집 전략해서 딱 스윙 포지션 매매 이렇게 끌고 가시던가 아니면 정말로 치고 빠지는 배트 짧게 잡고 완벽하게 내가 단타 접근 뭐 3일, 뭐 스캘핑 접근 데일리 매매 요렇게 전략을 딱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이도저도 아닌 전략 있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전략이 안 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핵심은 뭐냐? 접근할 때 종목에 대한 목표 수익률을 정하십시오, 지금. 뭐 이 종목이 더 가더라도 난 안 보겠다. 5%, 뭐 10%, 15%. 그다음에 투자 기간 설정. 요게 핵심이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적으로는 일단 뭐 연준은 비슷한 스탠스를 보일 확률이 높은데 하지만 이번 주에 있을 PC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면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PC 지수 확인을 해보시고요. 결국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닥이 키포인트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쪽으로는 부담감은 없지만 단타 매매들이 워낙 성행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상승으로 쳐줄 투심이나 매기들이 결국 중소형 종목들의 상승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확고한 투자 전략을 밀어붙이는 전략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 수익으로 연결할 전략들을 짜보기 위해서는 섹터별로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네, 요즘은 계속 주도주입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입니다. 네,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차 전지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오전장에 이제 반도체들이 약간 좀 무너질 때 2차 전지들이 잘 파고들었는데 음봉으로 전환되거나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꽤 많아가지고요. 한 줄 평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리비안 모멘텀 플레이 주목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좀 유효하게 리비안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되고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반의 설명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이제 스페셜원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늘 앵커님도 하지만 전면에 이제 1순위를 늘 반도체를 많이 했는데 지금 2차 전지를 올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슬슬 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아직 뭐 바닥이 아닙니다. 이런 등등 이야기했고 단기 플레이만 좀 이어질 겁니다 했는데 사실은 6월의 이벤트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어제 지금 이제 테슬라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의 지금 위치 자체가 목표가가 계속 상향되고 있고 위치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찌됐건 폭스바겐의 어떤 뉴스 이런 이슈가 확실히 좀 되고 있고 점검은 필요하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죠, 여러분들. 그리고 리비안의 주가 자체도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반응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2차 전지 시장 자체에서 전방산업 개선이 더뎌진다면 뭔가 이슈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이슈에 대한 매기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느냐 안 있느냐는 주가의 어쨌든 모습을 보면 아는데 어제 지금 리비안 모습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게 정말 가짜면 갯맥고기로 그냥 확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도 금방 이제 실시간이기 때문에 리비안이 잠깐 움직였는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연동 관계고 그리고 어쨌든 테슬라의 목표가가 상향 조치가 돼가면서 국내 테슬라 연관 종목이라든지 2차 전지 섹터 자체에
잠재적 매수 대기자들이 계속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지금은 사실은 넘어가는 게 리비안의 어떤 쏠림 현상 쪽으로 가고 있죠. 어제 이제 에코캡을 했는데 오늘 갭으로 떠버려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게 지금 딱 제 예상이 맞았죠. 어제 거래량이 너무 적었는데 상한가 직행을 했는데 오늘도 거래량을 더 뽑아 올리면서 3,400원 언저리까지 뽑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어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늘도 시세가 이어지는 부분인데 잡는 문제죠, 이제. 어제 이제 잠재적으로 상한가 이제 대기 물량들이 100만 주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걸리신 분들은 오늘 좀 득을 봤을 거고, 오늘 눌림목에서 과감하게 그냥 2,900원대 그냥 3,000원대 때려버리신 사람들은 오늘 또 좀 재미를 봤을 거고, 이제 거래량은 오늘 1,000만 주가 터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연이틀 갭 상승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돼요. 시세가 이제 어제 오늘까지는 다중 참가 단계였고 이제 시세가 분출 단계로 가는데, 이 분출 단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제 리비안 관련된 주들을 찾기 하겠죠. 시장에서 밸류 체인들이 뭐가 있다, 그리고 뭐가 좀 옷깃이 묻어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올 겁니다. 관련주와 그러면 관련주에 대한 낙수 효과, 훈풍이 중요하고요. 단기 효과는 지금 확실히 뭐가 됐던 간에 에코캡 주주분들에게 이제 축하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잡으신 분들. 명확한데 효과는 난이도가 업이에요, 지금. 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드렸는데 이게 지금 분봉 모습인데 3,000원대 매물대가 쌓여서 쉽게 이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쉽게 떨어지지 않을 모습인데 굉장히 그 매도 세력과 차익 실현 매물과 신규 어떤 잠재적 매수자들의 거래량들이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딱 시작 뿅 되면서 차익 실현 막 나왔는데 잠재적 매수자들이 3,000원대 요때 받으면서 계속 들어오니까 거래량이 분봉 거래량으로 200만 주씩 터지면서 올라가 버린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난이도가 높고 아까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수급과 매기가 다른 쪽으로 전이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리비안 관련주에 대한 분석이 있을 것이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 리비안 관련주들을 지금 조사를 해보면 이 모습은 여러분 이제 알맥입니다. 좀 익숙치는 않으실 텐데 사실은 회사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네, 여러분들. 뭐 기본적 분석상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매출액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좀 꺾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700억, 21년에 800억, 22년도에 1,500억, 작년에 2,100억. 그러니까 규모의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부러지는 부분인데, 요게 원래 지금 리비안 관련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몇 개가 있는데 나머지 거는 좀 그렇고요. 네. 지금 PNT도 리비안 관련주로 원래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공정기, 코토하고 프레스 장비를 리비안에 지금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내려가면 뭐 만도라든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제 CIS 정도. CIS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서 슈팅이 좀 나왔다가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분봉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이거 또 들어올 거예요. 이제 지금 30분 봉인데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오전에 지금 딱 시작해서 이 1,800원에 있던 게 11,340원까지 장중에 5.7%를 딱 올렸거든요. 요게 지금 그 단타 흔적입니다. 단타 흔적. 네. 5% 정도 쫙 올리고 빠져나가는. 왜냐하면 CIS 같은 경우도 지금 리비안하고 전국공정 장비 구매 계약 체결 이력이 있어요. 네. 예전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이제 묶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네. 원래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CIS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여러분들 12배밖에 안 됩니다. 호실적을 써놔서 밸류에이션 12배까지 내려왔어요. 2차 정지 장비 중에서도 밸류가 좀 싸죠. 올해 지금 4,500억에 660억 가이던스가 돼 있고 내년에 5,900억에 890억이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내년에 11배로 떨어지는 쪽이고, 확실히 조금 이미지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제 이런 쪽들이 이제 지금 그래도 실적 기반의 알맥, CIS 요런 쪽이고, 리비안 후발주자로 조금 가면서 단기 반등세, 모멘텀 반등세, 단지 이제 변곡은 11,500원에 걸려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목표가가 상향 조치됐으니까
우리가 또 봐야 될 거 이 시간에 추천을 해봐서 지금 결과물이 다시 한번 하방 지지력으로 왔는데 LNF죠. 네. 이 LNF 이제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다 보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기술적인 거에 황금 보따리는 없습니다. 반복 숙달 훈련이가 다 보는데 이 보는 자리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서 조금 밀려도 즉 빠져나갔을 때 이렇게 V자로 빠져나갔을 때 여기를 손절매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요 밑에를 기회로 활용해서 매집 전략으로 모아가면서 테슬라의 주가 연동성 커플링 관계를 노릴 것이냐. 요게 핵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 전략은 지금의 선두주자권으로 테슬라 쪽을 본다면 LNF가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 왔고 리비안 관련된 주들이 이제 낙수 효과나 주가를 찾게 되면 좀 탄탄한 쪽으로는 에코캡, 물론 지금 모멘텀 반등으로 계속 시세를 쓰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CIS 이력이 있는데 PNT, 알맥 정도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확실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죠. 다만 2차 전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종목별 그리고 종목에서도 진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리비안 쪽 밸류체인, 테슬라 쪽 밸류체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들어봤으니까요. 관련 종목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한 줄 평 알려주시죠. 네, 페이크에 속지 말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어떤 웨이크일까요? 아무래도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돼서도 마이크론 조정받았던 걸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반도체 전략도 구체화해 주세요. 네, 아까 뭐 언급을 좀 드렸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간략하게 반도체는 매번 다뤄드리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뭐 이제 앵커님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겠지만 이게 지금 매크로 변수에 따른 그냥 하락인가 정말 실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프리마켓에서 7.6%를 밀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남아있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7.6% 밀렸는데 크게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1718 오늘 코스피 양대 수급의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종목군 장세로 순환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레거시 쪽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와서 그 보고서들이나 증권사 IB 투자들 뭐 리포트를 보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레거시 부분이. 그래서 저는 매크로 변수를 앞둔 하락이다. 약간 의심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주가 흐름은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국내 레거시 소부장들은 양호하다. 펠리클 쪽인 지금 FST도 오늘 4%가 올랐고요. 최근에 뭐 이제 뭐 칠러 스크럼블 뭐 이제 유니셈인데 이것도 지금 어제 이후에 좀 숨겼는데 제가 사실은 올랐고요. 참 예쁩니다. K시텍 또 HBM 쪽 괜찮고요. KNJ의 낸드 부품이죠, 여러분들. 유리기판 모멘텀도 있고 양호한 움직임들 나오는 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낼 게 없고요. 특히 삼성전자 밸류체는 좀 명확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설명 주셨던 대로 반도체 겁먹지 말고 삼성전자랑 라잉으로 레거시 업체들 함께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오늘도 현대차 신고가 다시 썼는데요. 한 줄 평 알려주시죠. 최종 방어수 역할 톡톡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동차 종목들 확실히 하락장 속에서도 밀어 올리는 힘이 장난이 아닌데요. 자동차 섹터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현대 기아 그 주주분들에게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계속 끌고 오셨을 거예요. 특히 기아나 이런 주주분들. 근데 지금은 좀 기아보다는 현대가 앞서는 것 같고요. 확실히 대망의 30만 원 고지가 눈앞입니다. 돌파 무난히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할 때, 조금 하락장으로 갈 때 현대차가 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발주자 반등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도 신고가 갔던 뭐 화신, 그렇죠? 계속 고가예요. 그 다음에 서현, 이화, 오늘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매물대도 많은데도 어찌됐건 계속 5일선 타고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여력들이 남아있겠죠. 이제 이 낙수 효과로 이제 갈 건데, 간단합니다. 바이앤홀드 관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자동차 종목들 믿음직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 여력 있고요. 바이앤홀드 관점에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섹터 들어봤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디에 있으실까요? 네, 오늘 현대모비스 준비했습니다. 네, 역시나 자동차 쪽을 말씀 주시더니 현대모비스를 주시네요. 포인트도 알려주시죠. 네, 글로비스 한번 이제 추천드렸죠. 27만원까지 증권사보다 좀 더 드렸는데, 이제 해운기를 탔는데, 모비스도 마찬가지인 게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증권사는 평균 목표가가 30만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로 일단 27만원까지 붙어줘야 되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 종목은 여러분 손절가에 어울리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현대차 그룹주의 위상이라든지 점유율이라든지 통화정책이라든지 나쁠 게 없어요.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래서 손절가 제시하진 않고요. 일단 짧게 단기 목표가 그래도 한 10% 드렸어요. 27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모비스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 정도 수익 노리면서 27만 원 목표가입니다. 손절가는 없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공개 방송해 주시죠. 어떤 주제일까요? 네, 요즘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제 2차 전지 파트입니다. 좀 달라졌고요. 2차 전지를 뭐 객관적으로 좀 본 부분인데 사실은 7월 달에 이 반등의 쟁점이 코스닥이라고 좀 보고 있고 리비안의 에코캡의 어떤 낙수 효과들이 어디로 좀 이어지면서 테슬라 연동 관계까지 이어지는지 목요일 날 오늘 저녁 8시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쪽에 또 설명이 기셨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다렸던 모멘텀, 그래도 리비안, 이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는데 에코캡과 그리고 테슬라 라인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8시 공개 방송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